민족서정 시인 서지월. 오늘의 가사문학 시가 있는 만주기행. 하얼빈 씨 조선민족예술관. 송화강 씨가 낭송대회를 가다. 서지월. 시인, 한민족사랑 문화인협회작가회의 공동의장. 정확하게 말하면 2016년 제16차 겨울만주 기행으로 12월 27일 만주 땅 흑룡강성 성도인 하얼빈 씨 조선민족예술관 송화강 잡지사에서 개최한 송화강 시가 낭송대회에 참가했다. 그 전해에 송화강 잡지사 주필인 리호원 시인이 한국 대구에 와서 하얼빈 송화강 잡지사에서 조선족 신앙송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의사를 타진해와 마침 서지월 시인 초청 신앙송대회가 대구재능 신앙송가 회의회장 오순찬 신앙송가 주최로 두류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되었기로 참관했던 것이다. 한국에선 이미 신앙송대회가 전국을 휩쓸고 있었다. 중국 만주 땅 각 지역에서도 조선족 신앙송붐이 일기시적한 때를 맞추어 개최된 것이다. 당일 한국에서 만주 땅 하얼빈으로 가려면 동대구역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새벽 3시에 출발하는 인천공항행 리무진을 타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오전 7시 정도가 되며 탑승 수속을 마치고 나면 9시 정도. 그래서 9시 30분 하얼빈으로 가는 여객기에 몸을 실으면 된다. 인천에서 하얼빈까지 비행하는 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된다. 한국과 중국의 시차가 1시간이라 하얼빈의 도착은 한국식으로는 오전 11시 30분, 중국식으론 낮 12시 30분 정도이다. 행사 당일 한국에서 출발했기로 시간 계산을 해 당일 출발한 것이다. 하얼빈으로 가는 한국 여객기는 아시아나 항공이다. 만주 땅 다른 곳에 비해 짧은 시간이 아니라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언제부턴가 인천국제공항 출발부터 하얼빈 공항 도착까지 지도와 함께 여객기가 날아가는 영상을 보여주어 다행이었다. 그러니까 여객기 이륙부터 착륙까지 중계방송하듯 실시간 보여주어 내가 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케 해주었다. 하얼빈 조선민족예술관에서 승용차를 보내왔는데 1200만 명이 살아가는 흑룡강성 성도답게 한국 서울보다 더 번잡했는데 교통체증이 한국 서울을 능가할 정도였다. 나는 마음을 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를 태워가는 승용차 운전수는 조선족이 아닌 한족이라 말이 통하지 않으니 답답한 건 나였다. 시간을 보니 이미 송화강 씨가 낭송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시각이었다. 끝나기 전을 생각할 수밖에 다른 도리는 없었다. 어느새 승용차가 조선민족예술관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나는 가방을 둘러매고서 3층인가 행사장으로 들어가니 끝날 찌름이었다. 연이어서 내가 공들여 써가지고 간 축시를 낭독해주고서야 행사가 끝난 게 다행이었다. 평소같이 놀러 만주 간 것도 아니고 행사 참여를 위해 갔기에 무대에 등장해 얼굴도 비치지 않았더라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말이다. 신앙송 전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한국 대구집에서 밤 2시에 출발해 여기 도착하니 오후 5시네요 하고 말하니 청중이 의아해하는 표정들이었다. 그러니까 14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하얼빈 조선민족예술관이라면 영웅 안중근 이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박근혜 통령 당시 박근혜 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안중근 기념관 건립을 건의해 하얼빈 조선민족예술관 2층에 있던 안중근 기념관이 의젓하게 하얼빈역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조성된 것이다. 하얼빈 조선민족예술관이 하얼빈시뿐만 아니라 흑룡강성 전역을 아우르는 조선민족 문예예술의 전당인 만큼 하얼빈에 많은 곤문화예술인 및 언론인들이 참가했는데 홍만호 원로작가, 하얼빈 조선어 방송국 류옥형 아나운서, 흑룡강성 조선족 작가회 리온규 회장, 길림 조선족 문화관 전경업 관장 도라지 잡지사 이상학 주필도 참여해 하얼빈 시 한인회장도 참여해 시 하나로 풍성한 조선족 잔치마당이었다. 흑룡강아, 너는 내게 무슨 일로 불러세워 이토록 꼼짝 않게 바라보라 함이런가. 눈발이 흩뿌리는 날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채 그저 침묵으로 바라보게 하더니 어디서 흘러와 어디로 흘러가는지 물길 가르쳐주지 않고 이제는 파릇파릇한 풀잎사귀, 그들의 친구인 잔돌들 사이로 내가 왔다고 반기는데 흑룡강아 이 강 건너면 러시아 땅, 저 물새들 날아와 꽃잎 하나 물고 오면
그 꽃잎으로 안부사만 천년 내 사랑 기다리라 함이런가. 해가 뜨면 얼굴 씻고 달이 뜨면 발을 씻고 이대로 여기 머물러 살아라 힘이런가. 필이 잘 불던 소년이 공기놀이 잘하는 소녀 만나듯이 흥룡강아 흥룡강아 오늘은 내가 풀잎 따서 입술에 대고 풀필이나 불며 지낼까. 먼 나라에서 흘러오는 구름벗하며 조약돌 세다가 잠이나 들까. 달이 뜨면 달빛을 비추이며 흐르는 저 흥룡강. 누가 버려두고 간 무수한 돌멩이들 웅얼거리는 소리 함께 흘러가는구나. 오울에 길들여져 온 물소리는 하늘과 땅을 갈라 날아가는 기러기 떼들. 그들 모습 함께 비추이며 흐르건만. 오래전 하늘로 승천한 흥룡 한 마리. 비늘 번쩍이며 승천한 흥룡 한 마리. 꿈속에 나타나 여의주 내보이더니만 그 여의주 달 속에 들어가 비추이는 이 밤에도 물살은 뜨겁게 온몸 감아 흐르는구나. 서지월 시 흥룡강에서 부르는 노래. 흥룡강 물소리 전문. 내가 시 흥룡강에서 부르는 노래. 흥룡강 물소리에서 읊고자 한 것은 고대 우리 한민족의 젖줄로 보았던 것이다. 목단강시 조선족 임승환 작가 최금산 공저 1999년 흥룡강 조선민족 출판사 발행. 역사 대하소설 고구려전 동명성황에서도 고대에 흥룡강을 건너 이주해온 대목이 눈에 띄었다. 흥룡강을 한민족 새 부활의 상징으로 본 것이다. 쉽게 말하면 러시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만주 땅 전역은 한반도와 함께 다시 회복해야 할 한민족 영토로 그 머리맡에 장엄한 흥룡강 7천리가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하얼빈 씨는 1898년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장하면서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으며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약 50여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이곳으로 피난을 오면서 지금과 같은 러시아풍 하얼빈 씨의 모습이 된 것이다. 중앙대가에는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을 본딴 아름다운 건물들이 길 양쪽에 질비해 있고 남쪽 신양광장부터 북쪽 방홍기탑까지 긴 도로바닥은 일일이 수작업반 886만 개의 청색돌로 이루어져 있다. 이탈리아 로마의 폼페이 유적지와 비슷한 길이라고 한다. 1900년대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중국대가라고 불리다가 1925년에 중앙대가로 명칭을 변경하니 하얼빈의 관광 명소이자 중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된 중앙대가 덕분에 하얼빈 씨가 동양의 파리, 동양의 모스크바로 불리게 된 계기라고 한다. 하얼빈 씨가 본격적으로 도시가 건설된 것은 1898년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장하는 동칭철도를 건설하면서였다. 러일여전에서 러시아가 패하고 그 영향력이 줄면서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만주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항일운동 목적으로 하얼빈역에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1918년 러시아 내전에서 패한 러시아 백군이 이곳으로 피난 오면서 러시아인 사회가 형성되었다. 1935년 동칭철도가 일본에게 팔린 이후 그리고 1946년 이후 러시아인들은 대부분 소련으로 되돌아갔다. 만지국이 세워지면서 일본군은 1932년 2월부터 하얼빈에 진주하였지만 1945년 8월 20일 소련군은 하얼빈을 점령했다. 하얼빈은 중륙인민해방군에게 1946년 4월에 통치권이 넘어가게 된 것이다. 당시 중륙은 군벌들이 각 지방을 차지하고 있었고 만주는 장자균을 점거하고 있었다.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의 관동군은 1928년 6월 그를 폭살시킴으로써 만주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살아남은 그의 아들 장학량이 만주를 상속하고 장제세가 국민당 정부에 복속시켜버렸다. 이에 관동군은 1931년 9월 18일 남만주 철도 폭파 사건을 일으켰다. 관동군은 폭파 사건이 장학량의 군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비난하며 그 이후로 만주를 침공해 만주사변을 일으킨 것이다. 만주사변은 만주를 병참기지로 만들고 식민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31년 9월 18일 일본 제국 관동군이 류자오호 사건을 조작하여 일으킨 전장이다. 만주를 병참기지로 만들고 식민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31년 9월 18일 일본 제국 관동군이 류자호우 사건을 조작하여 일으킨 전쟁이다. 관동군은 1931년 12월에는 만주 서남부 지역 대부분을 차지했고 1932년 2월 하얼빈을 점령하고 3월 1일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푸이를 내세워 만주국을 세운 것이다. 하얼빈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석기시대 말 기원전 2200년경부터라고 한다. 하얼빈의 상당한 지역은 본래 부여에 속했으며 이를 고구려와 발해가 이어받아 발해는 이 지역에 막힐부를 설치했다. 발해가 멸망한 뒤에 생여진이 발해의 옛 땅에 서 있던 길림성과 흥룡강성 일대에 정착했는데
이들 중 훗날에 금나라를 세우게 되는 완안부가 이 지역의 아청구에 거점을 두고 있었고, 이 거점은 훗날 상경회령부로 격상되어 금나라의 수도를 역할을 하였지만 금나라가 중도로 수도를 옮기면서 버려진 땅이기도 했다. 하얼빈 시가 본격적으로 도시가 건설된 것은 1898년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장하는 동칭철도를 건설하면서였다. 만주 땅 전역에 산재 있는 조선족 신앙송대회의 철새계를 첫 축제가 하얼빈 조선민족예술관에서 개최됐다는 의의는 대단했다. 전 흥룡강 신문사 홍만호 사장, 하얼빈 조선어 방송국 류옥형 아나운서, 하얼빈 한인회장, 흥룡강성 조선족 작가회 리용교 회장 등의 송화강 잡지 리오원 주필, 길림 도라지 잡지 리상학 주필, 흥룡강 신문사 최복숙 문화부장, 류대식 기자가 그들이다. 이 송화강 씨가 낭송대회에 이국만리에서 참가한 한국 시인은 나뿐이었다. 그나마 대구 가톨릭대학교 음악대학장을 역임한 작곡가 김회영 교수께서 하얼빈 조선민족예술관 박춘희